자,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쉬고 왔죠. 원래 제가 수요일 날 쉬는데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쉬었습니다.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이 목요일 날 방송이 없어서 가지고 어,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지사항 올려놨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뭐 쉬는 날 같은 거 있으면, 특별한 일 있으면 공지사항, 그러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트위치 투게더 같은 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편히 쉬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예,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중간에 또 휴일이 바뀌어 있으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주말 저랑 또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좀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30살에 1억 모으는 게 힘든 이유. 음, 힘들한 게 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에 가깝다. 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얼마 안 계신데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 나이 30살에 1억 이상 모았다거나 아니면 1억 언저리 한 8천만 원 이상 모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나비님 뭐세요? 여러분들 중에 한 8천만 원, 1억까지는 좀 그렇고 한국 나이 30살에 8천만 원 이상 모아봤다. 빚 없이, 빚이나 융자 없이, 학자금 대출 없이. 내가 딱 30살 되었을 때 통장 잔고에 빚 없이 8천만 원 이상 모았다. 저는 여기서 대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마흔이 되더라도 힘들다고요? 아마 대부분이 대답 못 하실 거예요. 1억 뭐 하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대답 못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님은 잘하면 30살 됐을 때 이제 모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이 대답 못 해요. 딱 한 명 나왔네, 한 명. 왜냐? (1억) 모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 김철수님 어서오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방송에. 얼마 전에 제 방송에 이제 고민 사연으로 30살에 1억 2천만 원 모았는데, 자기는 뒤처진 것 같다. 네. 같다는 그 영상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서 아무도 뒤쳐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앞서가는 거죠. 그냥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그냥 쭉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약간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멀찌감치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쭉 치고 나가는 거죠. 왜냐? 우리 앞에 현실은 1억 2천만 원은커녕 2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30살에 1억 2천 모았던 사연에 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약 올리려고 사연 보낸 거 아닌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1억은커녕 수중에 돈도 없는 사람, 30살에 돈도 없는 사람, 아니면 돈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사연 보면
야, 누구 약 올리려고 사연 보낸 건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사연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30살에 1억 모으기 힘든 이유인지.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대다수가 대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다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고졸이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고졸. 고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고졸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대학을 다 나왔어. 어? 한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하면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뭐, 전문대든 4년제든, 석사든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학을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돈을 못 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못 하죠. 아, 물론 알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바를 우리가 뭐 미래에 돈을 모으거나 그렇게 한다기보단 그냥 알바 번 돈으로 자꾸 이제 뭐 대학교 필요한 용돈이나 돈을 충당하죠. 맞죠? 돈을 못 번, 경제활동 못 한다는 것도 있지만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공짜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 공짜로 다닐 수 없어요. 등록금 내야죠. 뭐 등록금만 냅니까? 여러분 은근 대학생활 해보시면 뭐 저도 대학생 해봤지만 적잖이 돈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뭐 일단 대학교 가면 학기마다 책을 꼭 사야 돼요. 근데 책값이 장난 아닙니다. 아 무슨 뭐 대단하지도 않은 책이 5만 원 넘어요. 한 학기만 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 아까우니까 제본 떠가지고 제본도 한 15,000원에서 2만 원 할 거야. 보통 이 전공 서적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4년제 나오신 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학기마다 책을 바꿔야 되는데 한번 그 전과목 책값 지불하는 데만 30에서 40만 원 정도 듭니다. 새 학기 시작하면 뭐 등록금도 이제 한 400만 원 이상 들고 서울권에 한 400만 원 넘죠. 책 한 40만 원 들고 거기다가 이제 과대들이 와가지고 뭐 회식하자, 단합 따지면서 회식하자, 술 먹자 하면서 또 돈 걷어요. 만 원 가지고 거두면 뭐 다행이겠지만 3만 원 거둡니다. 예. 그리고 MT, OT 가야 되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 뭐 밥 안 먹습니까? 밥 사 먹어야 되잖아. 뭐 급식 합니까? 대학교는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 주는데 대학교는 급식이 없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학식을 사 먹어야 돼. 맞죠? 학식이 그나마 싸게 먹히는데 학식도 아마 4,000원 할 거예요. 3,500원, 4,000원. 밖에 가서 사 먹으면 한 5,000원 합니다. 맞죠? 5,000원, 6,000원. 거기다가 뭐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하면 대학교 뭐 담배 피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대학교 하루에 아마 돈 들이면 한 만 원 정도 들 거예요. 8천에서 만 원. 제가 또 대학생 하면 힘든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급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뭐 좀 멀면 버스 타지만 버스 타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할인 들어가잖아. 맞죠? 버스비도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그리고 뭐 먹어봐야 뭐 컵라면 뭐 음료수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왜?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제약이 돼요. 돈을 아예 안 쓰고 이제 보낼 수도 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오락실 다닌다고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점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출혈이 많이 나진 않아요. 학생 입장에서. 근데 대학생이 되면 뭐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그 버스 요금 다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면 술, 담배 하잖아요. 성인이니까 합법적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담배 한 갑에 4,500원. 그러니까 담배 피고 버스 타고 다니고 밥 사 먹는다 가면 한 달에 10,000원 그냥 남아. 그러니까 10,000원도 부족하다는 거죠. 맞죠? 10,000원으로. 그리고 대학생 하다 보면 또 뭐가 듭니까? 뭐 대학교를 집 근처에 다니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대학교를 먼데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취를 해야 되잖아. 자취. 그럼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쉽습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교 인근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이제 원룸 같은데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 자취비도 한 50만 원, 반값 50만 원. 거기다가 뭐 생필품이나 공과금 내면 달에 한 100만 원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가요. 알바를 하긴 하지만 그 돈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다니는 중에는 아르바이트 해도 큰 돈이 안 돼요, 여러분. 큰 돈이 안 돼.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학생활 이제 수업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가 보통 아침에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학비야.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순위권 들고 교수님 업무 도와드리는 거 습관화하면 커버가 되는데 강의서 학식, 친교 활동 기호식품, 지방에 올라온 학생들은 하숙비 등등. 붕어 형님이 말한 대로가 맞네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알바는 돈 족족 다 생활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모자라. 그래서 돈이 없어요. 모으기는 엄두도 안 돼. 뭐 국립대 다니지 않은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돈을 모은 사람 어떤 케이스냐면 뭐 지거국, 지방 거점 국립대, 자기 동네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 다니는 사람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돈을 모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또 돈을 모으게 되면 학업에 소홀하잖아요. 알바하면서 학업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다 대학교 졸업해잖아. 거기다 뭡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 네. 남자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병역의 의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해. 그러니까 26, 7까지는 돈을 못 모아요. 네, 못 모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맞죠? 여자분들도 한 24살. 24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졸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 하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뭡니까? 학자금 대출 가지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 사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왜? 젊을 때는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 말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이 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유리가 된 거예요. 왜냐? 그만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내드리기가 좀 가능한 집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허리 휘거든요. 등록금이 좀 비싸야 말이죠. 적당히 비싸야 되는데 좀 비싸야 말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뭐 8학기 등록금 다 내주시는 부모님도 알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뭐 1년치 등록금이나 한 학기 등록금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마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년치 이제 등록금 부모님이 대주고 나머지 3년치는 그냥 6학기는 학자금 대신 받는 거죠. 거기다 학자금 대 등록금만 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하는 어떤 생활비도 이제 학자금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자금 대출하면 등록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학자금 대출이 학교 다니면서 드는 생활비 있죠. 뭐 월세나 식비 같은 그것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 대졸자들 평균 학자금 대출빚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천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5천만 원. 그러니까 탈학기를 통으로 대출받은 사람. 물론 국가장학증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 국가장학금이 전면적 커버가 안 됩니다. 전면적 커버가 안 돼요. 그게 일부만 공제해 주는 거지 전면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학 다니면서 뭐 장학금 못 받고 뭐 근로장학생 이런 거 못하면 이제 고스란히 다 대학 등록금 대출받고 해서 평균적으로 빚이 2천만 원 이상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직도 30 됐는데 빚을 이제 그 못 갚으신 분들, 다 못 갚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제 방송에도 이 학자금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네, 힘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린 나이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YM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시죠? 자, 어린 나이에 취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저 1억을 모으려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 1억을 모은 테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졸로 뭐 생산, 20살에 바로 생산직 입사 해서 10년 더 모으면 가능해요. 아니면 다른 공장에 간다거나. 1억을 겨우는 노트. 아니면 20살에 부사관 지원해서 영끌에서 돈 모으기. 가능은 해. 예, 가능은 해. 못 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통 20살에 부사관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보통 병하다가 부사관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지. 그러니까 사병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부사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부사관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간부 생활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고 보통 20살에 바로 부사관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아마. 아니면 뭐 젊은 나이에 뭐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뭐 장사나 뭐 자영업에서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충 1억으로 모을 수 있는 루트는 이런 거네요. 맞죠? 20살 생산지 들어가가지고 퇴사 안 하고 퇴사 안 하고 이제 쭉 다니는 거. 부사관 지원해서 영끌에서 이런 거. 근데 와이민도 아시겠지만 부사관 해가지고 1억 모은 사람들 그렇게 드물걸요 아마. 그게 왜냐하면 어, 돈 모으는 게 1억 모으려면 생활이 굉장히 팍팍하거든요. 부사관분들도 알고 모르게 물론 부대에서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안 그래요? 좀 적당히 좀 멋도 부리고 싶고 젊은 나이니까 뭐 여자 만나고 싶고 좀 놀고 싶지 않아 맞잖아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러면 뭐 돈 안 쓰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고 부사관분들 차를 많이 사요. 차를 많이 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리힐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생활하면 아마 돈 안 쓰고 이렇게 영끌에서 1억까지 모으니까 왕따 당할걸요 부대에서.
너무 아싸같이 생활하면 분생활 힘들어요. 나중에 장기 될 때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적당히 좀 부사관들하고 좀 올리고 선후배들 관계 다시 가려면 좀 숫자에도 많이 끼고, 예. 차부심 심해요. 지금 내 친구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월급은 뭐 한 150, 140, 150 받는데, 막, 뭐야, 뭐, 스포티지 사고 막. 간부들이 의외로 카푸어가 많아요. 카푸어가 많아. 예. 근데 간부들은 낫지. 왜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낫긴 한데, 이제 돈을 못 모으죠, 차 사면. 그러니까 부사관 해가지고 안 쓰고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젊은 나이 장사에서 성공하는 거. 예. 젊은 나이 장사에 성공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사하면 다 성공합니까? 유튜브 보면 장사로 뭐 순위 1000, 2000 가니까 정말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만 취해서 그런 거야. 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막 순이익으로 막 월 1000, 2000까지 땡겨가지고 포르쉐 몰고, 퇴근할 때 출퇴근 포르쉐를 몰고 막, 어, 막 퇴근할 때 외제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 그 자영업 영상들 보면. 그래가지고 와 장사해가지고 그래도 다 잘 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한 이 소위 말한 장사꾼들 중에 한 5%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닐까. 5%도 아니잖아요. 2, 3%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 나가니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지. 못 나갈 것 같아. 물론 못 나가서 힘드니까 보여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힘들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디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장사로 성공하는 건 쉽지가 않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괜히 했다가. 장사했다가 뭐 권리금도 못 받고 어? 그 그냥 손도 못 털고 빚만 잔뜩 얻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자, 그리고 네 번째. 난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돈 관리를 못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준인 이거 끝나고 갑시다.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돈 관리와 어떤 금융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금융교육, 돈 관리하는 법, 젊은 나이 때부터 종잣돈 모으는 법, 돈 아껴 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 돈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뭐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쌤이 금융교육 필요하다. 어? 돈의 가치를 빨리 알고 빨리 돈 벌어서 종잣돈 마련해서 시드머니 확보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제 기준으로 뭐 한 명도 없어.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막 플렉스 버리고 뭐 가푸어, 맥푸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하지 않나요? 돈 경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나라에서 4번의 대전제는 무형의 자본이 유형의 자본이 될 수는 없다. 입니다. 이런 거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속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교수님을 뵌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플렉스 거리고 막 없는데 막 지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다고 하죠.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사람이 자기 능력과 맞춰가지고 살 수 있잖아. 아니, 자기의 소비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이렇게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다. 어? 내가 이렇게 흥청마냥 쓸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 아무도 이 돈에 대한 개념과 이 가치, 그리고 돈 관리하는 법에 대한 기본적 메커니즘이 없다 보니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도 막 쓰고 빚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청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거죠.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돈과 경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에서 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거를 까막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더 안 가르쳐 주죠. 자, 하나 더 얘기해 줄까? 교사 선생님도 안 가르쳐 주는데 교수님은 더 안 가르쳐 주죠. 왠지 아세요? 보통 대한민국 교수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교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교수까지 가신 분들이 집안에 뒷받침이 되게 교수하신 분이 더 많아요. 가난한 환경에서 학위 따시고 노력 끝에 교수가 된 사람도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내가 대체로 교수가 된 사람들 보면 집에 원래부터 여유가 있었고 그냥 좀 뒷받침이 되니까 교수가 되었고, 교수 되다 보니까 뭐 전임 교수 되면 돈의 압박이 없잖아요. 제가 봤던 교수님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 푸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쩔쩔맨다거나 헝그리하고 막 그런 분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지. 자기는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책 중에 그 책 있잖아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근데 전혀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마냥 편하게 자랐고 고생이란 거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책을 써버렸어. 고생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고생을 과연 그 사람들은 알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그 사람은 알기는 알까?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거지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격증 몇 개 따는 것보다 아니면 뭐 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육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준다거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교육 쪽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를 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배워야 돼. 이건 무조건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금융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책을. 재테크 관련 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도 안 본 사람들은 금융교육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야. 뭐 취업을 못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이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은 버는데 모이지 않잖아. 아니, 왜 그런 말 하시죠? 청년들이.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막상 모이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금방 쓰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뭔가 이 핀트를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겠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써. 왜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 아시면 청년들 중에 패션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신경 써요. 브랜드 있는 거 많이 입어요. 맞죠? 운동화도 좋은 거 많이 신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많이 사 먹잖아.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폰은 웬만하면 최신형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새어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합니다. 남들 다 쓰는 건데. 남들 다 쓰는 건데.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요? 제 또래를 이렇게 다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잖아. 그러면서 뭐 월급이 작아서 돈이 안 모인다. 세상 족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월급이 작은 건 맞지. 근데 작은 월급에서도 내 소비 가치를 알고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컨트롤 할 만한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소비력과 그 어떤 그 돈 관리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은 버는데 안 모이고 계속 이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약간 밑빠지더기 물볶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야. 그게 바로 금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직도 자기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1000살, 그러니까 30살 때 1억을 못 모으는 것 같아요. 네, 못 모으는 거. 뭐 1억, 솔직히 1억 모으는 게 너무 허들이 높긴 합니다만 3천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3천만 원. 빚쟁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1억을 무조건 모아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1억을 모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수중에 마이너스는 제거해야 돼요. 내 수중에. 그러니까 빚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요소가 될 수 있는 대출 같은 거, 융자 같은 걸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없애고 나서 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중에 학자금 대출 가지고 이제 빚진 사람들 많잖아요. 학자금들 빨리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나서 돈을 모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자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모으는 게 힘들다. 모은 사람이 거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